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빙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검색할 때 어떤 검색 엔진을 쓰시나요? 뭐 대부분 이제 구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제가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구글의 전 세계 그 검색 점유율이 90%가 넘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검색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율을 이제 구글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게 무너지고 있는 징조가 보이고 있어요. 네, 그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 바로 이 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빙이 챗GPT 기술을 집어넣으면서 달라진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구글한테 뭔가를 물어보죠. 네, 뭐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야 이런 것들 물어보면, 네, 우리 구글씨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대답 대신에 링크를 보여줘요. 링크를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이 안에 정보들이 있을 거야. 너가 들어가서 확인해 봐. 이게 구글의 방식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빙은 어떻게 동작이 될까요? 빙에는 가장 최신 버전의 거대 언어 모델인 GPT-4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GPT-4를 이용을 해서 내 검색 결과를 요약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큰 변화입니다. 이때까지는 검색을 하면 이 검색 결과에 대해서 내가 요약을 해야 됐어요. 그 링크를 들락날락 하면서. 근데 이제는 예쁘게 요약을 하고요. 그리고 그 요약한 결과를 나한테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보도록 하는데, 요거는 이제 오픈 AI의 챗 GPT에 있는 내용이고요. 네, 이번에는 네, 여기 빙에 가는데, 빙에 보면 여기 채팅이라고 있죠. 그렇죠? 이 채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채팅으로 가보시면은 네, 이렇게 내용이 이미 나와 있네요. 네, 테이라는 거에 대해서 벌써 채팅이 되어서,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라고 서비스가 됐는데, 네,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새로운 걸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물었는데 얘가 대답을 못한 거, 네, 네,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는 얼마야? 자, 이걸 물었는데 이 빙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검색 엔진을 돌리겠죠. 뭐 빙이 검색 엔진이니까. 그리고 그 검색 엔진에서 얻어진 그 결과를 가지고 대답을 해줍니다. 자, 지금 제가 요거 촬영하고 있는 날에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네요. 자,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73,300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분기 실적 발표, 이 약간의 정보도 더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6.8% 상승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참고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에서 뭐 여기 삼성닷컴이라고 하는 요 주소가 있는데요. 이걸 눌러 보시면은 네, 주가 정보가 이렇게 고시가 되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이 그래프까지 예쁘게 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검색 엔진에다가 이렇게 챗을 집어넣었을 뿐인데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온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빙의 점유율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네. 2023년도 검색 엔진 점유율 자료를 정리해서 알려줘. 자, 이런 것들 물어보면 자, 바로바로 찾아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검색을 하죠. 그리고 검색 결과를 바로 요약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23년도 자료인데, 네, 구글이 92%, 빙이 3%, 그리고 야후 1%, 안덱스, 얀덱스가 1.05%, 다음에 바이두가 0.79, 도덕코는 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요거는 이제 스타카운터닷컴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를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엑셀로도 다운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얀덱스는 러시아의 엔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링크 하나씩 들어가 보면 또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조금 더 볼 수 있게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구글의 그 점유율이 뭐 절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GPT-4를 이용한 검색 결과를 정리해서 보여준다. 이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검색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챗GPT, 뭐 달리 이런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오픈 AI라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오픈 AI가 어떤 회사인지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제가 오픈 AI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일단 요약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픈 AI는 AI 연구 및 배포 회사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임무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일반지능이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간 홍익정신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거 임무는 가장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고도로 자율적인 시스템, 모든 인류에게 이익을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오픈 AI라는 이 회사는 비영리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약했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내기가 대단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비영리 단체 밑으로 영리 법인을 또 하나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오픈 AI LP라는 이 영리 회사고요. 이 오픈 AI LP에서 투자도 받고 수익 사업도 하고 하면서 급격하게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닌데, 뭐 지금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죠.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었고, 오픈 AI가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투자자로 같이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아는 그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도 오픈 AI의 초기 투자자로 같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일론 머스크가 중간에 빠져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뭐 루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표면적으로는 테슬라가 지향하는 바하고 안 맞기 때문에 떠난다. 이게 이제 뭐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뭐 루머는 뭐 오픈 AI를 점령하려다가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건 다 루머이고요. 현재 확실한 거는 일단은 이해관계 상충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일론 머스크가 떠난 그 자리에 돈을 들고 온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죠.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CEO인데,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1조 3천억 이렇게 투자를 했고요. 1조 3천억의 투자의 조건은 오픈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 만드는 독점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픈 AI의 결과물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의 세미나나 이런 데 가보시면 챗 GPT 자체를 잘 언급을 안 합니다. 뭐 구글 세미나나 아니면 뭐 AWS나 이런 데 가면 언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2023년 1월 달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한번 투자를 하는데요. 그때 또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하면 또 한 13조 정도, 가볍게 13조를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한 14조 3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죠.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실제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최근에 인수한 것들을 보면 링크드인, 이력서 올리는 링크드인이 31조,
네, 그리고 지금 인수 타진하고 있는 뭐 블리자드 액티비전 그게 이제 71조 정도 되죠. 네, 거기에 비해서는 14조 정도면은 정말 적은 돈으로 완벽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 투자한 13조 정도를 투자하면서 네, 뭐 일정 기간 동안 오픈 AI가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 그리고 또 오픈 AI LP, 네, 영리 법인에 대해서 지분의 49%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 AI 얘기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상 같이 나오는 거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네, 의사결정권, 뭐 영향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네, 빠르게 네, 다음 시대의 기술들을 개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픈 AI라는 이 회사는 주로 뭘 만들고 있을까 이렇게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던 언어 모델, 네, GPT 이런 언어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라고 하는데 이 코덱스에 있는 이 X 있죠. X를 빼면 코드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코드를 생성하는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자, 요거 있는 요 DALL-E2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 만드는 순간에는 3까지 나와 있어요. 요거는 그림을 그려주는 모델.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주력인데 이거 말고도 오픈 AI에서 연구하고 있는 주제들은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초현실주의 미술가인 살바드로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래서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이는 왜 붙었을까요? 앞에 달리는 이 달은 이제 뭐 초현실주의 화가 이름을 땄고요. 이는 월이라고 하는 디즈니에서 나온 그 아주 귀여운 로봇이 나오는 네, 청소부 로봇이죠. 네, 그 로봇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에서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달리2라고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AI 이미지 제너레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이미지를 생성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퀄리티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2 정도가 되니까 쓸만해졌고요. 3가 되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2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내가 화가 한 명을 그리고 싶은데 빵 모자를 쓰고 있고 스웨트를 입고 있는데 사실 사람이 아니라 시바견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림이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시바견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만 잘하면 그 말에 맞춰서 내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뭔가를 생성해 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의 화가는 붓과 팔레트와 캔버스 대신에 컴퓨터와 키보드만 있으면 네,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저도 최근에 이제 약간의 과제를 하는 게 있는데 그 과제를 할 때 들어가는 사파 등은 좀 더 제가 달리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하고 그걸 붙여서 네, 제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이 코덱스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 코덱스라는 이 모델은 GitHub에서 추천을 많이 받은 오픈 소스를 학습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코드를 추천해 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바로 GitHub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서비스가 나와 있어요. 한 달에 정액제로 비용을 내면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다른 기타 개발 도구에서 코딩을 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걸 만들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코드를 생성해 내주기도 하고요. GitHub 코파일럿 X 같은 경우에는 코드에 대한 디버깅, 코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코드에 대한 단위 테스트 코드 이런 것들까지 바로 생성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위에 설명을 보면 이제 뭐 환율 변환기 같은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네, 얘기를 하면 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코드를 만들어 준다.
어떨 때는 영 얼토당토하게 만들어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쓸만합니다. 네. 뭐든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초기에 마찰이 제일 크잖아요. 뭐라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훈수는 시켰죠. 에이 이거 아니잖아 하면서 고치는 게 빠르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름에 보면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코파일럿. 코파일럿이 무슨 뜻일까요? 보통 이렇게 파일럿이라고 하면 조종사죠. 비행기 조종하는 기장, 우리나라 말로는 기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가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이제 코워커 해서 이제 동료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코파일럿은 부기장, 부조종사 이런 뜻이 됩니다.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장인 사람이 뭔가 할 때 AI가 바로 그 옆에서 부기장의 역할을 하면서 뭔가 도와준다. 이게 이제 코파일럿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 바로 이 GitHub 코파일럿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이름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이름을 여기저기 막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챗GPT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꿀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이 챗GPT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전체적인 목차부터 자세한 내용까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챗GPT는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맥스 토큰, 최대 출력할 수 있는 토큰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출력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 데모는 챗GPT가 아니라 빙에 가서 물어볼게요. 빙에 가서 채팅에 가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균형 있는 정밀한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얘는 인터넷을 먼저 검색을 하죠. 네, 그리고 검색 결과를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인해 고령화가 빠르게 어쩌저쩌 이렇게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그냥 할루시네이션, 환각 증세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밑에 보시면은 자세한 정보가 있죠. bbc.com하고 조선.com. 네, 여기에서 가지고 온 정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냐면,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인구수에 대한 문제와 분석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목차를 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 전체 보고서를 다 써달라고 하면 얘가 다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먼저 목차를 잡아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뭐 어려운 주제네요 라고 하면서도 이제 바로 보고서의 목차를 잡는 거죠. 여기부터 시작하는 걸 우리는 보통 드래프트라고 하죠. 이 드래프트에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려고 하는 그 보고서에 항목들을 추가하고 빼고 하면서 이제 완성을 시켜 나가면 짧은 시간 안에 좀 더 많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 복사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보면 자, 이렇게 전체 내용 이미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목차가 나왔고요. 여기까지 작업하는데 필요한 참조 자료 이미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사용하셔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거 잘 활용하는 비법은 뭐냐면 친절하고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알잘딱깔센, 뭐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런 요즘 말이 있죠. 근데 실제로 챗GPT는 이렇게 알잘딱깔센 하지 않습니다. 얘는 내가 잘 시키면 일을 잘하고요. 구체적으로 잘 시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능력은 굉장히 있는데
약간 어리버리한 신입사원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네. 네, 자신 있다고 하는데 뭔가 내가 더 불안해. 얘한테 일을 시키는. 그래서 일을 시킬 때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몇 명이야? 라고 물으면 그냥 인구수는 몇 명이에요? 5,100만 명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고 끝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래 내용을 참조해서 우리나라의 인구수를 알려줘. 지자체별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출력한 표형대로 출력한 다음에 내용은 10가지로 요약.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할수록 좀 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도 똑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몇 명이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또 역시 검색을 하죠. 자, 그리고 검색을 해서 바로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네.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2020년 기준으로 5,184만 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5,156만 명 이렇게 나오는데, 자, 트렌드는 감소할 걸로 예측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지자체별로 알려주는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5년 단위로 정리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바로 이 내용을 5년 단위로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표를 만들었죠. 그리고 5년 단위로 데이터를 예쁘게 발라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세한 정보가 코시스라고 되어 있죠. 저 코시스라는 저기는 뭐냐면 대한민국 통계청입니다. 통계청이 만들어 놓은 그 국가 통계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사이트에서 내용들을 긁어와서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와 강원도 등의 지자체는 행정조직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도 해주고 있고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10가지로 정리해줘 라고 하면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10가지 사실을 알 수 있대요. 대한민국 인구수는 줄고 있고 서울시는 가장 많다. 하지만 인구수의 감소율도 높다. 부산, 대구광역시 그리고 줄고 있는데 인천광역시는 인구가 증가한대요. 인천광역시 보면 요즘에 신도시 계획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늘고 있다. 뭐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약간 정성적인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구체적인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설명해 줘 라고 하면 얘는 구체적인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바로바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 기반으로. 그래서 사실 내가 얘한테 일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쓰느냐 이게 앞으로는 약간의 능력이 되겠죠. 자, 지금 챗GPT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지금 한국의 인구수는 몇 명이지? 라고 했더니 얘는 역시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들 제가 지금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한 두어 가지 방법이 더 남아 있는데 그거는 분량상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나오는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언어 모델한테 어떤 식으로 명령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얘네들은 어디까지 우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사실 내가 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못하는 게 더 큰 문제고요. 얘가 못 알아들을 확률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챗GPT 같은 경우에는 GPT 3.5, 지금 현재 무료 버전은 3.5고요. 한 달에 $20씩 내는 유료 버전에서만 4.0, GPT 4.0을 쓸 수 있는데 반해서 빙 같은 경우에는 무료 버전도 GPT 4.0을 쓸 수가 있는데요. 써보면 3.5하고 4.0은 아예 세대가 다른 기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강좌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빙을 사용해 보시라 라고 일단은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빙을 이용을 해서 네,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 보시고요. 네, 결과들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챗GPT 꿀팁들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